지구과학. 지구, 여기도 지구, 저기도 지구. 지구과학 대정복. 지구과학 완전 정복. 안녕. 네, 여러분들 잘 보내고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지구과학 완전 정복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9문제 다 풀어왔죠. 네, 9문제나 돼서 좀 많았을 텐데 거의 비슷한 류들이었을 거니까 금방 했을 거라 믿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상호작용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했던 개념들이 용승 침강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엘니뇨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용승에서 항상 봐야 되는 게 바람이 불면서 뭐 했다? 해수를 이동시켰다. 그랬을 때 한 가지만 예로 들죠. 네, 글씨가 너무 개판인데 북반구에서 어디로? 바람의 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이동시켰다라는 거 때문에 용승이나 침강이 나타났다. 기억하시면 되고, 엘니뇨 너무 중요하죠. 네, 엘니뇨. 자,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엘니뇨 딱 일어났다. 자, 뭐가 약해졌다? 무역풍이 약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도 해류 같은 해류가 약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지역에서? 동태평양 지역에서 뭐가? 수온이 상승했다. 요게 핵심입니다. 라니냐는요, 요거의 반대다. 즉, 요거를 이해하려면 평상시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바람이 분다. 그리고 요런 거 이제 체크해 주시면 좋은데, 북반구라는 거. 왜냐면 남반구가 되면 왼쪽으로 바뀌잖아요. 북반구니까 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갔겠구나 라는 거 하시고, 자, 바람이 불죠? 네, 바람이 부니까 물들, 얘 북방구니까 오른쪽 이렇게 이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바람이 부네요. 그러니까 얘의 오른쪽은 여기죠. 자, 그러면 가와 같은 경우는 육지 쪽에서 멀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용승. 얘는 용승. 반대로 나는요, 물들이 육지로 모였네. 그러니까 침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 용승이 일어나는 곳은 가이다. 맞는 얘기 하고 있네요. 니은, 가의 해역은 나의 해역보다, 와, 이런 거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플랑크톤의 양이 적을 것이다. 자, 이 플랑크톤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얘네들이 뭐 때문에 살 수 있냐면 용존산소, 용존산소에 의해서 좀 살기 쉬운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서늘하고 용존산소가 많은 곳들에서 많이 살게 되는데, 자, 용존산소라는 건 수온하고 어떤 관련이 있죠? 수온이 낮을수록 용존산소가 높죠. 이런 곳에서 뭐냐면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그런 박테리아들이 살기가 좋습니다. 네, 호흡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리네요. 가가 나보다 적다. 자, 가에는 용승이니까 수온이 낮아졌을 거고, 얘는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겠죠. 이런 얘기들. 다음 디귿, 가는 나보다 서늘한 기후가 나타난다. 네,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이지하죠. 플랑크톤 수업 시간에 얘기 못했던 부분인데 요거를 결국 물어보고 싶은 거였다라는 걸로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얘도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네요. 자, 적도 부근에서 무역풍이. 얘네들이 다 무역풍이니까 위쪽은 무슨 방구? 자, 북방구고, 아래쪽은 남방구다. 북방구, 남방구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갔을 거고, 얘는 왼쪽으로 갔겠다라는 거. 자, 그럼 얘는 오른쪽, 반대편은 왼쪽. 자, 그러면 물들은 이렇게 쌓이겠네요. 자, 그럼 여기는 물이 없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여기에서 적도에서 용승이 일어난다. 즉, 적도 용승을 나타낸 거다. 자, 기억, 0에서 30도 해역에 바람의 영향을 받는 해수의 평균이다. 자, 해수의 이동입니다. 북서쪽이냐 물어봐요. 자, 0에서 30도 N이죠. 북쪽 얘기해요. 자,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방위표. 방위표 없는데요, 선생님? 여기 북, 여기 남이라고 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북서쪽으로 가고 있네요. 맞는 얘기. 그 다음 니은,
0에서 30도 해역에서 표층해류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냐? 자, 표층해류. 자, 얘네들 표층해류 어떻게 그려주면 돼? 바람 방향과 동일하죠. 이렇게.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구학 2에서 좀 다루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표층해류들은 다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요?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 있나요? 서에서 동이 아니라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 있죠. 동에서 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디귿. 적도에서의 해수의 용승이 일어나냐? 네, 맞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 했고요. 자, 3번입니다. 요 문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심플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선들. 자, 보니까 단위가 뭐예요? 헥토파스칼이죠. 얘 무슨 단위? 기압의 단위.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알려준 거야. 다 이렇게 있으니까 뿌듯. 네. 자, 기압의 단위입니다. 즉 기압이 여기로 안으로 들어갈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네요. 기압이 커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무슨 기압? 고기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자, 고기압인데 얘가 북반구예요. 네, 우리가 배운 건 고기압에서 북반구. 자, 고기압 하면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자, 그럼 시계. 시계 이게 아니죠? 네, 반대죠. 선생님처럼 이렇게 헷갈리면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시계. 자, 이거다. 여기에 자 플러스 북반구니까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해류의 이동은 어떻게? 해수의 이동은 오른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보이겠네요. 물이 모였다. 얘 뭐 해야 돼요? 여기는 침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 중심에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냐? 요런 거 기억하셔야죠.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거 맞죠? 공기가 많으니까 불어 나가야죠. 그래서 시계 방향 포인트, 불어 나간다 포인트. 맞는 얘기. 그다음 니은. 표층의 해수는 A에서 주변부 방향으로 이동한다. 해수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요? 네, 주변부에서 오히려 A 쪽으로 가고 있죠. 그다음 디귿. 용승이 일어나냐? 아니요, 침강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하나. 1번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3번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뭔가 기출문제가 아니라 EBS 개념 완성 문항편에 있는 것들을 갖고 온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엘니뇨 라니냐. 즉 앞에 나왔던 요런 유들은 사실 기출문제로 내긴 조금 아까운 문제들이라서 기본 개념기를 다지면 좋고요. 제대로 된 응용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4번. 자, 일단 북방구 여름철에 관측한 적도 부근의 무슨 편차? 수온 편차. 자, 편차라는 거 항상 못 빼기 관측 빼기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안내를 해주죠. 그다음 나시기는 이때 이제 관측한 우리의 나라의 이제 근처의 초원 편차. 얘도 역시 관측 빼기 평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시기가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몰라요. 맞추래요. 자, 엘니뇨 어디? 요것만 판단하면 동태평양의 수온이 어떻게 됐다고? 상승했다고. 동태평양의 수온이 상승했다고. 보자. 자, 상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흰색으로 가네요. 자, 평상시보다 어때요? 전반적으로 이쪽이 다 상승한 것들을 보이죠. 여기 수온이 상승했다. 와, 수온 상승 얘 뭐예요? 엘니뇨. 네, 엘니뇨. 여기는 반대로 수온이 하강한 것들 보이죠? 엘니뇨라는 걸 확신할 수 있고요. 엘니뇨 현상이구나. 그 다음에 나에서 좀 뽑아낼 수 있는 건 요거를로만 봐서 뭐 어떻게 뭐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가해 시기 때 이제 북서태평양의 그런 수온 분포다라고 줬으니까 이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료 해석 문제예요. 그냥 자료를 봤더니 우리나라 근처 이쪽 일본 우리나라 근처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수온이 떨어진 게 보이죠. 왜냐면 태평양 쪽에서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연하에 가뭄이 심하냐 물어봅니다. 자, 엘니뇨 일어나면 가뭄 심하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수온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강수량도 올라가는 걸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뭄이 아니라 홍수의 위협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 니은. 서태평양 적도에는 상승 기류가 강하냐 물어봅니다. 자, 서태평양이 지금 수온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온이 오히려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기류? 하강 기류가 존재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고기압이 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얘는 상승 기류가 아니라 하강 기류의 가능성이 크고. 다음 디귿. 우리나라 주변 수온의 수온이 낮다. 주변보다 수온이 낮아졌다는 거 지금 보이고 있죠? 자료에서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와, 벌써 네 문제 했어요. 빠른가요?
빠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듣고 저도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지구. 네, 미안해요. 네, 5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교육청 기출문제였던 것 같은데 선생님 몇 년도인지 잘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요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선생님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엘니뇨 모양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얘도 역시 평상시 이제 점선은 평상시 해수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대해서 비교해서 봐라 이건데, 이 문제가 좀 쉬운 건 이걸 줬어. 약하다. 너무 쉽지 않아? 자, 그럼 가 뭐예요? 엘니뇨가 되겠죠. 나는요? 라니냐가 되겠죠. 그래 놓고 봤더니 점선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해요? 높아졌다는 거. 이걸로 확인 가능하죠. 동태평양이. 오히려 수온약층은 내려갔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라니냐는요. 좀 미세하긴 하지만 점선보다 수온이 높이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수온약층의 높이는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자, 1번. 가는 엘니뇨, 나는 엘니뇨. 너무 쉽죠. 2번. 가는 나보다 동서 기압차가 작다. 요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자, 엘니뇨일 때 기압 차이 어떻게 되죠? 기압 차이가 낮아지죠. 얘는요. 기압 차이가 커지죠. 극단 이걸 기억하면 극단화된다. 그러면 나보다 동서 기압차가 작다? 맞는 얘기겠죠. 그다음 3번. 가에서 페루연의 홍수가 자주 발생하냐? 자, 엘니뇨일 때 페루. 자, 페루가 뭐예요? 페루가 동태평양이에요. 지리적인 것도 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동태평양에 홍수가 잦아? 네, 엘니뇨 때 많죠. 그다음에 나에서 페루 연안의 따뜻한 해수층은 얇아지냐? 물어봅니다. 자, 따뜻한 해수라고 여기 줬죠. 나에서 어떻게 돼요? 즉 가는 페루 연안에서 어떻게 요만큼이 따뜻한 해수인데 나는 요렇게 좁아든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얇아진다. 맞는 얘기. 그다음에 5번. 나에서 페루 연안의 표층수에는 용존 산소량이 적어지냐? 자, 용존 산소량이 적어지기 위한 조건 뭐 하면 돼요? 수온이 높아지면 되죠. 자, 수온이 페루 연안의 나에서 높아졌니? 여기는 지금 탄해수가 더 올라왔는데 농승이 강화돼서 그러니까 얘가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우리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얘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얘도 해석은 똑같습니다. 자, 뭐냐면 선생님 최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나올 수 있게끔 넣어둔 거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경험시켜주고 싶은 건데, 자, 가는 동태평양의 적도분해 해류의 평년 속도예요. 그러니까 평년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고요. 나는 해류 속도의 편차입니다. 즉 관측해서 평년을 뺐던 값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평년에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내가 관측했을 때 얘가 이게 더 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들이 합쳐버리면 얘에서 얘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자, 반대로 평년에 요만큼이었는데 내가 관측했을 때는 요만큼이야.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타나겠죠. 약간 우리 그 물리 시간에 알짜임 따질 때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에 이렇게 있다는 거, 평상시에 이렇게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왜? 여기 해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알고 있어요. 근데 나를 봤더니 어떤 모습이 보여요? 이런 모습이 보여. 즉 평상시에 가는 것보다 어떻게 반대쪽으로 흘러오는 게 더 이런 식으로 흘러 내려오는 게 훨씬 크다라는 얘기인 거야. 뭐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이때 왜? 원래 어디로 갔어야 돼? 원래 이렇게 갔어야 되는 애들이잖아.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가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쪽으로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반대로 와. 그러니까 엘니뇨죠. 만약 라니냐였다면 얘들이 더 긴 화살표로 이쪽 방향으로 표시가 됐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엘니뇨라는 사실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좀 쉬워졌어요. A 지역이니까 여기 동태평양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기억, 해류는 평년보다 약하냐? 약하니까 반대로 뒤집어 적겠죠? 그 다음에 리을, 해수면은 평년보다 높냐? 네, 수온만 높을 뿐이 아니라 수온, 높이 다시 한번 써드립니다. 높이, 강수, 얘네들이 다 어떻게? 엘니뇨 때 높아진다. 그래서 높다. 다음 표층 수요는 평선보다 낮냐?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얘는 좀 더 쉬워요. 자, 이번엔 뭐냐면 아까 처음 해봤던 건 이제 수온 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높이 봤고요. 세 번째 이제 해류도 봤고, 네 번째는 이제 강수정. 진짜 다양하게 주지 않았어요? 지구가 다 정복할 수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강수량의 편차입니다.
얘도 역시나 강수량이 평상시보다 많으면 거기에 편차가 플러스고 아니면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플러스로 된 거 보니까 색깔이 진해진 거고요. 마이너스 쪽은 주로 B급이나 흰색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볼게요. 동태평양 쪽은 어떻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죠. 평상시보다 강수량이 어떻다는 얘기야? 감소. 자, 그리고 서쪽 끝에. 요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는데 요렇게 한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극단적으로 가 있는 거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을 보시면 돼요. 여기 지역. 그럼 여기는 지금 강수량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자, 근데 여기만 보자. 자, 동태평양 쪽에 강수가 감소했대. 뭐야? 라니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네, 라니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개념이 잘 잡혀 있으면 분석하는 게 똑같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 강수량 편차가 플러스 0.5. 그럼 뭐예요?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죠? 인해역은 주로 동태평양에 분포하냐 물어봅니다. 맞나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 B급이랑 흰색밖에 없는데. 자, 니은. 서태평양 적도해역과 동태평양 적도해역 사이 해수면의 높이차가 크다 물어봅니다. 이 시기에 평양하고 비교할 때 라니냐. 자, 평상시에 이렇게 있었다면 라니냐 때 어떻게 되죠? 라니냐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라니냐. 더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높이 차이가 훨씬 클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때는 요만큼밖에 안 났는데 라니냐가 이러면 더 이 차이가 커지니까. 다음 디귿. 남적도해류가 강하냐? 네, 강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가봅시다.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8번.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네, 앞에 학습지에 있는 내용이죠. 가와 나시기를 설명해서 옳은 걸 골라라. 여기도 역시 라니냐인지 엘니뇨인지입니다. 자, B지역. 동쪽만 보시면 돼요. 자, 습하고 따뜻해졌대요. 평상시보다. 뭐예요? L. 그 다음 얘는 건조하고 서늘해졌대요. 라. 끝. 자, 1번. A해역의 강수량은 가을 때 더 많다. A해역 어디예요? 네, A가 지금 서태평양 쪽을 얘기하고 있어요. 서태평양은 건조해졌는데 무슨 강수량이 많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 2번. 남적도해류. 해류는 나일 때 더 강하냐? 자, 라니냐일 때 더 강한가요? 네, 그렇네요. 나일 때 더 강하네. 정답은 2번. 이거를 왜 3점이나 줬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문제고. 3번. A해역의 상승 기류는 가을 때 더 강하다. 자, A. 계속해서 이번에 서태평양을 물어보는데 서태평양 지금 건조해요. 자, 건조하니까 여기 무슨 기류가 있어요? 하강 기류죠. 고기압이 있다는 거야. 고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습하죠. 뭐가 있어요? 상승. 저기 이렇게 있다는 거죠. 상승 가을 때가 더 강할 리가 없죠. 그럼 여기 비가 더 많이 와야지. 서태평양에. 그다음 B해역의 따뜻한 해수층은 나일 때 더 두껍냐? 자, 따뜻한 해수층. 자, 다시 한번 그려드립니다. 검은색이 평상시입니다. 그 다음 빨간색이 엘니뇨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이 라니냐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에 표층 해류, 표층 수들이 따뜻한 해수층인데 요게 지금 B해역에서 가장 두꺼울 때가 어디예요? 여기가 B,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가장 두꺼울 때는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죠. 그러니까 나일 때가 더 두꺼울 리가 없고. 다음 5번. A와 B 해역의 해수면의 높이차. 자, 높이차도 역시 가을 때. 자, 엘니뇨일 때 더 크냐인데 자, A하고 B의 높이차 좀 엘니뇨일 때는 거의 동일하고 평상시에 좀 차이 나고 라니냐 때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얘도 얘는 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답게 아주 문제가 긴데 자, 표는 가와 나의 뭐냐? 해수면 높이 차이입니다. 자, 해수면 편차 줬고요. 여러분들 어려워 보이려고 염록수라는 이런 것도 줬는데 그냥 일단 보시면 됩니다. 네, 염록수. 얘 뭐랑 동일하게 좀 보시면 되냐면 네, 플랑크톤이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조금 더 쉬워지겠죠? 자, 얘도 역시 엘니뇨 라니냐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뭐 준 거래요? 태평양이니까 항상 여기가 서 이거부터 항상 구별해야 돼요. 요거에 낚여라, 낚이지 마라, 낚이지 마라. 네. 자, 동태평양 쪽에 뭐예요? 지금 얘는 높이죠. 지금 높이가 감소했네요. 동태평양은 서태평양 증가했고, 자, 높이가 여기는 감소했대요. 자, 높이 감소해. 동태평양 높이 감소, 수온 감소, 강수 감소. 뭐예요? 얘가 라니냐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반대로 여기는 높이가
증가했네요. 그럼 얘가 엘니뇨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게 이제 그 플랑크톤, 즉 엽록소 A가 있는 것들의 분포인데 언제 더 많아요? 라니냐일 때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료 해석입니다. 자, 기억, 무역풍의 세기는 가가 나보다 강하냐? 당연히 라니냐니까 더 강하겠죠. 그 다음 니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은 따뜻한 해수중에 늦게 계속 나옵니다. 라니냐일 때가 두껍니? 엘니뇨일 때가 두껍니? 했을 때 엘니뇨일 때가 훨씬 두껍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고, 그럼 디귿, 엽록소 A의 농도는 엘니뇨 시기가 라니냐 시기보다 높다. 이건 자료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하나,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빠른감 있게 한 것 같지만 왜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냐면 개념만 딱 갖고 있으면 엘니뇨 라니냐 문제는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용승과 침강에 대한 것들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를 하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였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대망의 기후변화를 보게 됩니다. 이 기후변화까지 하게 되면 사실상 한 학기의 내용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하셨고 끝까지 우리 화이팅 해봅시다. 알겠죠? 지구과학 완전정복 안녕.